안녕하세요. 직장인 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 N 중고차 고르기. 영상 중반부터는 중고차 보는 팁도 방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은 드림카 하나씩 있으신가요? 저는 포르쉐.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겐 쉽지 않죠. 요건 나중에 성공하면 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연봉 3천에서 4천 기준으로 어떤 중고차를 골라야 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봉 3천에서 4천 기준일 때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한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유는 세금 한 15% 정도 떼면 3천만원,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1년 동안 돈을 모으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비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차 가격, 그 다음 보험료, 취등록세,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중고차를 살 때는 딜러들이 챙기는 수수료, 매도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는 한 23만원에서 한 35만원 요 사이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험료랑 취등록세,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보험료는 사회초년생을 기준으로 대략 한 150만원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처음 보험 가입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한 30대 중반이 되면 한 70만원 선 그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무사고일 때 얘기고요. 취등록세는 7%에서 8%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 비용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등등 교체하는 비용으로 약 30에서 50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200만원 선에서 찾아야겠죠? 이 가격에서 차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3단계 주요 용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혼자서 출퇴근을 많이 하나요? 가족과 여행을 자주 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먼저 세단과 SUV를 고르고 차량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된 차량은 정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나온 차량은 웬만하면 고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단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아반떼 K3가 대표적으로 생각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번 아반떼 AD SUV를 골라야 한다 라고 하면 티볼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리고 더 큰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렌토나 산타페도 살 수 있지만 대략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의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키로수도 뭐 한 10만에서 20만 사이 물건을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먼저 온라인으로 후보를 정합니다. 자, 후보를 정했으면 실제 매물을 보고 결정해야겠죠. 저는 온라인으로 3개의 매물을 선택하고 실제로 가서 물건을 보고 결정했었습니다. 어느 포인트를 보고 결정해야 할지 실제 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넷을 열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휠하우스 쪽으로 갈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커버가 살짝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요 용접된 라인. 만약에 여기 용접이 깔끔하지 않다면 사고차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건 용접이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도 덧대서 붙여놓은 느낌이 나죠. 이것도 깔끔하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도 지금 추가로 덧대서 붙인 느낌이죠. 이것도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이 차는 지금 범퍼 쪽 사고가 있었는데 프레임까지 살짝 밀고 들어와서 이 부분을 폈던 이력이 있어요. 냉각수의 양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엔진으로 오게 되면 엔진오일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때가 많이 껴있다면 엔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 흐르고 있지만 때가 껴있진 않죠. 자, 다음으로 브레이크 액을 체크해 봅니다.
브레이크 액은 보통 중고차로 사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배터리. 배터리는 이 부분에 상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녹색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휠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죠. 본넷을 연결해주는 쇼바, 그리고 밑에 연결해주는 부위인데요. 자, 이 부분 자세히 보면 너트를 푼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부분도 너트를 푼 흔적이 있죠. 이거는 본넷을 교체했다는 흔적입니다. 타이어도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0217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17년도에 두 번째 주에 생산한 타이어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홈을 체크할 수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보면 홈이 있어요. 그 홈을 체크해서 이게 얼마나 타이어가 남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자 사고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문자 끝을 이렇게 쭉 따라서 보게 되면 용접한 흔적이 보여요. 자, 지금 여기는 쭉 이렇게 보면 볼록한 본드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사고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기계로 하면 이렇게 되고,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한 뒤에 사람이 하면 여기는 덕지덕지가 됩니다. 자, 침수차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안전벨트 끝까지 당기기. 이렇게 끝까지 당겨서 끝부분이 적셔져 있다면, 지금 이 차는 굉장히 깔끔하죠? 끝까지 당긴 겁니다. 자, 흙이 묻어 있다면 침수차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버튼들이 다 잘 동작하는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살펴봤는데요. 본넷이나 외부 패널의 교체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싸게 차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사고난 차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나중에 되팔 때는 제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직장인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